안녕하세요. 허니랩 디저트 카페 송 사장입니다. 오늘은 디저트 카페를 창업하려는 예비 사장님이시라면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바로 디저트 카페 창업 유형인데요. 기존에 있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운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디저트 카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페에서 음료를 파는 것이 물장사로 많이 남지 않을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장사?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은 1인에 음료 한 잔을 마시기 때문이죠. 음료 100잔을 팔기 위해서는 100명의 손님을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카페에서 하루에 100잔 팔기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리고 예전에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 고급 커피에 해당해서 한 잔에 4,000원 정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등 저가 브랜드로 2,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기존 퀄리티의 아메리카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 카페에서도 커피 맛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4,000원 이상 판매하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4,000원 이상 판매하기도 하지만 제가 고객이어도 아메리카노가 4,000원 이상인 경우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는 이상 저 같으면 그 매장 안 가죠. 그래서 저가로 판매한다 해도 컵값에, 홀더값에, 원두값에, 생수, 필터값에 여러 가지를 빼고 나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몇백 원 안 남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카페 창업을 상담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무조건 디저트를 함께 하라고 강추하고 있습니다. 디저트는 그 카페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과 디저트를 판매하지 않는 카페의 매출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디저트의 판매량도 판매량이지만 디저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음료 판매량도 달라집니다. 나는 특별한 고퀄리티의 음료로 성공할 거야 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디저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븐 및 여러가지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일반 카페 창업이 아닌 디저트 카페 창업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는 디저트 카페 창업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들어가자면, 첫 번째, 기성품 디저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매장. 두 번째, 디저트를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매장. 세 번째, 프랜차이즈입니다. 디저트 카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세 가지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게 고민해보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기성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카페입니다. 첫 번째로 디저트 공장 및 다른 디저트 매장에서 도소매로 구입해온 디저트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디저트를 만들 만한 작업실이 존재하지 않는 카페인 경우에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디저트 납품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은 사이트가 등장해요. 가격 및 퀄리티를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다행히 요즘 카페에 납품하기 위한 디저트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많은 디저트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디저트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지고 가격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서 일반 카페에서도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는 디저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케이크부터 쿠키, 마카롱까지 많은 종류의 디저트들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고,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데다가 생지를 구입하여 생산 과정 없이 해동해서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낮은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카롱 한 개당 1,500원에 구입해 와서 2,200원에서 2,500원에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마카롱 한 개당 7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이익이 남습니다. 하지만 직접 생산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도 있죠. 즉, 적게 일하고 적게 이익을 남기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단점은 디저트 매장으로서는 개성이 없는 매장이 됩니다. 즉, 퀄리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음료 전문점인 경우에 미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괜찮은데
디저트 카페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께서도 여기 판매하는 모든 디저트들은 직접 만드는 것인지 매번 물어보십니다. 그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것과 아닌 것은 고객이 가지는 느낌과 생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성품 디저트를 구입하여 판매하실 카페의 경우는 디저트 전문 매장보다는 음료 퀄리티를 좀 더 많이 높이고 그 음료에 어울릴 만한 디저트들을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음료 퀄리티에서 승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직접 디저트를 생산하는 매장입니다. 디저트를 직접 생산하게 되었을 때 가지는 장점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먼저 높은 수익률이죠. 원재료값, 인건비, 세금 제외하면 모두 순수익으로 남는 거죠. 원재료 값은 판매 금액의 한 25%에서 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장이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장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부가세 한 10%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모든 순수익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매력이 있죠. 두 번째 장점은 나만의 특색을 갖추기가 쉬워집니다. 스콘을 예로 들면 초코 스콘, 말차 스콘, 카라멜 스콘, 무화과 스콘, 얼그레이 스콘, 라즈베리 스콘 등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낼 수가 있어요. 요즘 디저트 종류는 정말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쿠키, 스콘, 마카롱, 휘낭시에, 파운드 케이크, 조각 케이크, 타르트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의 디저트들이 있는데 그 많은 디저트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디저트를 골라서 개발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주변 매장과는 겹치지 않는 디저트를 내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매장과 겹치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먼저 가격과 질로 그 매장과 경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치킨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상도에 어긋나기도 하고요. 수제 디저트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수제 디저트 매장은 두 가지 타입으로 또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생산이 쉬우면서 보관도 쉽고 대중적인 디저트를 만드는 매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 및 보관이 어렵지만 넘사벽의 고퀄리티의 디저트를 만드는 매장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타입 매장 모두 잘 운영한다면 매출이 다 잘 나옵니다. 하지만 마케팅 전략과 방향성, 매장 운영 방식이 전혀 달라져요. 저는 만약에 혼자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생산이 쉬우면서 보관이 쉬운 디저트를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허니랩 디저트 카페가 하고 있는 운영 방식이에요. 처음 1인 매장을 시작할 때는 에너지를 많이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말 그대로 1인 매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들기가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디저트를 만들면 몇 개 만들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홀케이크 같은 경우가 있겠네요. 생산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도 적어지겠죠. 빨리 팔릴 수는 있지만 많이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카롱, 휘낭시에, 쿠키 등 한 번의 작업으로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뉴들을 선정하는 것이 1인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디저트들은 보관이 쉬워요. 특히 쿠키 같은 경우 눅눅해지지 않도록 보관만 잘 한다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마카롱의 경우 냉동 보관했을 경우에 일주일 넘게도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보관해도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메뉴들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팔고 못 팔면 버려야 하는 메뉴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재고면에서 많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재고 관리에 정말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많이 대량으로 만들 수 있고 보관이 쉬우며 오랜 시간 동안 판매해도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디저트를 선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런 매장은 일찍 열어서 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고 자체가 많기 때문이죠. 오래 열어둘수록 많이 팔리니까 박리다매의 느낌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변의 경쟁 업체가 금방 카피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매장의 최고 장점은 바로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사장이 굳이 매장에 하루 종일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받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써도 무관하기 때문이죠. 저도 가끔 휴가를 갈 때 2, 3일 정도 판매 가능한 정도의 재고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직원들에게 매장을 맡기고 떠날 때가 자주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만들기도 번거롭고 보관도 힘들며 오래 판매하지 못하는 고퀄리티의 디저트를 판매하는 매장을 선택한 경우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말만 들어도 정말 단점투성인 것처럼만 느껴지죠. 하지만 막상 주변을 보면 줄 서서 먹는 대박집들은 대부분 이런 집입니다.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의 정성과 노력을 갈아 넣어야 되지만 그 디저트를 사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흔하지 않은 메뉴에 여기 이 매장에서만 살 수 있다면 심지어 고퀄리티라면 비싼 돈 주고 줄 서서 사러 가게 되는 거죠. 저희 동네에도 이런 매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매장을 운영하시기 원한다면 우선 사장 본인이 베이킹에 대한 깊은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절대 못할 운영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점도 확실한데요. 저는 영업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맛집으로 거듭나게 되면 오픈하자마자 고객들이 줄을 서고 준비한 제품이 몇 시간 안에 금방 다 팔리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매장의 경우에 하루 종일 매장 문을 열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12시 정각에 오픈해서 오후 4시에 매진이 된다면 4시간 만에 영업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 닫고 다음날 팔 디저트를 집중해서 만드는 거죠. 짧게 판매하고 문을 닫고 집중해서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시간적인 면에서 매우 효율이 높아요. 정말 꿈꾸는 매장이죠. 하지만 극단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장이 항상 매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판매하는 시간에는 직원을 쓸 수 있겠지만 다음날 팔 디저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장은 매일같이 매장에 출근해야 합니다. 사장이 하루라도 매장에 나오지 않는 날이면 다음날은 장사를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고 직원에게 모든 레시피를 공개할 수는 없고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하면 정말 힘든 영업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을 정말 잘 뽑아야 하는 영업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많이들 운영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입니다. 사실 프랜차이즈는 드릴 말씀이 크게 없어요. 프랜차이즈마다 모두 영업 방식이 다르고 무엇보다 프랜차이즈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본사에서 교육 및 시스템을 모두 갖춰주기 때문에 자본이 있다면 운영 가능합니다. 단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운영할 수 없고 메뉴도 함부로 바꿀 수 없으며 되도록 본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고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본사의 인센티브도 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판매하는 디저트 또는 재료들을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겠죠? 프랜차이즈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에 정리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책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는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디저트 카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길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없는 다른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정성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영상이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